와,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귀국하는 장면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나가서 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오늘 저는 축하 의미로 나비 넥타이를 메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역전의 용사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청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새까매졌습니다. 아직까지 안 돌아오는 모양이죠. 대선이 지난 지 2주가 넘었는데.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저도 열심히 선크림을 바른다고 했는데 예. 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 돼야 돼요. 내년 돼야 된다. 이야, 겨울이 지금.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건강해 고발뉴 보이고. 네. 뭐 말씀하십시오. 아니, 예. 건강해 보여서 좋습니다. 건강해 보인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고발뉴스에 우리 이상호 대한민국 대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아니 근데 따라쟁입니까? 얼굴이 좀 새까매 보이는데 일부러 연주를 하셨나요? 아니요, 저 옷 때문에 그런가? 그래요? 네. 이상호 기자 원래 하얀 얼굴이 주특기인데요. 네. 오늘은 약간 까무잡잡해 보이니까 요즘 열심히 달리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조국 혁신당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뛰고 있다. 이야, 멋집니다. 강미정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한 뜻으로 뛰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지 기대 만발인데요. 야, 정말로 지금 아침에 제가 하루 종일 취재를 하다가 조금 전에 방송을 보니까 야, 우리 썸네일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게 지금 국회 통과도 아니고 이제 예산안 편성을 했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걸 보고는 이제 정말로 좀 어렵고 극단적인 고통에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국가가 우리가 낸 세금 일부를 돌려준다고 하니까요. 그 소식 잠시 후에 얘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1박 3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나비 넥타이처럼 잘 다녀왔는데요. 자, 저 정도 일정이면 참모들도 소화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원래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뭐 정평이 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모시던 분들은 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위성락 실장 같은 분은 좀 코피를 쏟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현재 그 비서진이라든가 웬만한 분들은 라꾸라꾸 침대에 놓고 주무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밤 11시 9분에 대통령이 재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는 주변 그 스태프들이 퇴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뭐 관사에서 주무신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도 믿기가 어려워요. 퇴근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퇴근 잘 안 하실 거예요. 원래 대통령실이 일이 많아서 퇴근 못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재명이라서 더 퇴근을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새벽 1시에도 실제로 의결하고 본인이 임명하고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참모진들은 실제로 힘들 것이고 구급차 실려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실제 국세청 직원이 의식불명으로 실려갔죠. 다행히 이제 심장계 문제가 없어서 곧 뭐 퇴원하시긴 했는데 경무도 이 정도 경무가 있을 수 없는 게 실제로 뭐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죠. 아닙니다. 이제 경무인데 뭐 파견되는 공무원들도 정신 차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기서 일하고 정말로 제대로 평가받으면 본인도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거 아닌가요? 뭐 정무직으로 가는 분들은 선출직으로 나왔을 때 엄청 또 기회가 있을 거고 직업 공무원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뭔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평가받을 수 있다. 뭐 근데 이렇게 문제는 살아남아야겠죠. 살아남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오늘 취재하면서 대통령실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좀 이따 공개를 하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 자기 챙기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실제로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 논의를 해야 됩니까? 사실 그 공무원 세계는요. 그리고 고위공무원 세계는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됩니다. 사각지대죠. 네. 안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예외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예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실상 국회도 엄청난 노동직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대통령실은 그보다 사실 1.5배는 더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근로기준법과는 사실상의 관련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민들 걱정 좀 덜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오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주치의 결정됐다고 임명됐다고 속보로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만큼 빡세다. 그런데 만약에 이상호 기자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선출직 공직자 하면 되겠다. 뭐 단체장이든 국회의원 가겠다 이러면 대통령실에서 콜해서 실력 한번 발휘해 주세요라고 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갈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죠. 예.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 인터뷰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한주 실장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사실상 그건 자원봉사 개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다른 쪽에 비해서 특히 비서진 또 행정관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뭐 권력 가지고 위세 부리고 뭐 장난치겠다고 하면은 그거 다른 문제지만 실제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로 보수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무한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도 청와대 지금 일기 이 스태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일을 봉사 차원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은 물론이고 스태프도 굴릴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근로계약서 별도로 써놨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밤 새도록 일도 네. 일주일에 3회 이상 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아무 이의 없이 나는 노동자로서 갖고 있는 정부직 공직자로서 갖고 있는 이런 권리가 박탈돼도 좋다 뭐 이렇게 쓰고 제 생각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직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글쎄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제가 이제 오늘 들었던 이야기는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네. 일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제안자가 어떤 제안을 하면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내놓고 이걸 다시 돌려보내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가지고 오면 최적의 안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 프로세스 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일을 엄청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뭐 임명직이라도 어떤 자리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할 때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일을 한번 하면 업무의 역량이 굉장히 신장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전혀 손해볼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최고의 복지는요, 일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뭐 이런 말, 왜 이제 비웃는데, 왜. 보통 이제 그 회사에서 꼰대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야, 너 지금 월급 받으면서 지금 일 배우는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직에서 뭔가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하는 경험이라는 게 엄청나게 소중할 건 분명합니다. 네. 네. 사관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전영기 네. 의원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네. 원래 일머리가 좋은 분이신데 더 일머리를 이제 최고조로 만들려면 한번 대통령실에 가서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권유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런데 이제 네. 가면은 이제 국회의원 또 자리를 내놓고 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당 대표 시절에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당직에 있으면서 회의를 한번 해보면요,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있고 실제로 귀국하시면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없으니까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1박 3일 동안 그 잠깐 빈 1박 시간에 1박 4일인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강훈식 비서실장도 국회에 와서 인사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거든요. 네, 밝은 표정이었어요. 네, 좀 근데 밝았어요. 그 표정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외국에서도 휴대폰 모니터링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헐. 제가 없으니까 좋았어요. 무서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시면 대통령도 없는 거고 스태프들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약간 해이해질 수 있나요? 근데 계속 저 뭐 비서실장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무수석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분명히 G7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뭐 양당 원내 대표 뭐 오찬 제의 뭐 그리고 분명히 대통령 저기 G7에서 뭐 롤라랑 막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G7의 현장에서 정무수석 통해서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와 정말 이 멀티 이 업무라는 게 정말 실감 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박 4일 동안 정상회담을 11번 했어요. 네. 일단 내용을 떠나서 형식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 내용도 뭐 놓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첫 해외 순방치고는 너무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은 원래 알고 지내던 친목 모임회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다른 국가들 정상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어 보일 만큼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일본, 영국, EU 이렇게 경제협력, 기후에너지, 뭐 동맹 관계인 듯한 분위기가 아예 거기서 만들어져 버려서 아 앞으로는 세계 분위기가 이렇게 대한민국과 함께 흐르겠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예측 가능한 정부가 된 것 같아서 그걸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오픈했던 첫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초보 같은 느낌이 왜 전혀 안 들죠? 실제로 초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세계적 스타였을 겁니다. 왜냐면 저 세계 정상들은 세계 뉴스를 매일 보고 있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 스타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계엄을 걱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군대가 국회에 쳐들어간 모습을 봤고 실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이슈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G7에 참여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전부 다 봤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로 선출된 G7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당연스럽게 스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각 국별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성과를 넘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온 이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이제 언론 관점에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KBS나 YTN 같은 경우 아주 결정적인 오보도 날리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제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뭐 G7 평가 보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KBS 3꼭지, SBS 3꼭지, MBC가 그나마 6꼭지로 뭐 기본을 했는데 정말 인색했다. 언론들은 여전히 윤석열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저는 크게 실망과 우려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번 외교 현장에서 보여준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수십 조를 단순히 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사실 국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국의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과정이에요. 옛날 전쟁으로 하던 걸 이제 외교라고 하는 근사한 이름으로 풀어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불편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카사노바 같은 사람이 직업 외교관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카사노바가 여자도 잘 꼬셨다 그래서 유명해졌지만 실제로 대인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교사 100년에서 봤을 때 처음 있는 일들이에요. 룰라 대통령이랑 어깨 동무하고 허리 만지고 손 만지고 부비부비하고 막 친구가 돼버리잖아. 그리고 룰라가 마카롱이랑 우리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계신데 와가지고 막 대통령 가르치면서 내 동생이야 친하게 지내.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면 윙크하고 이런 장면이 제가 국제정치학 박사거든요. 예. 정치 철학, 한국 정치사, 외교사 이런 걸 전문으로 봐야 돼요. 외교사를 제가 통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진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 야, 한국 근데- 외교사에 예. 엄청난 성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상으로 마카롱이랑 룰라랑 있을 때 막 이렇게 쓰리샷으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렇게 비싼 비행기 타고 갔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때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왜 마카롱이 윙크한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사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남기는 게 사초 기록관으로서의 기자들의 몫인데 하나도 기사 안 써. 그냥 트럼프 왔다 갔으니까 뭐 패싱 당했네 뭐 이따위 하러 왜 거기까지 따라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고 오셨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근데 박수는 이렇게 치는데요. 이 자발성보다 너무 이렇게 추앙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자 이상훈 기자 이런 평가에 대해서 냉정한 대변인이 냉정하게요?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단기 성과를 논하기 전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었다. 확실하게 위상이 섰고요. 일단 상처받은 내란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 내란으로 상처받았던 국민들의 마음이 회복되었다. 그 장면 하나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변두리 국가가 아니다. 외교에서 센터다.
사진도 딱 중앙에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 순방했을 때 닌셀 만델라하고 만났을 때의 모습, 거기서 이제 룰라와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 세계 정세가 그렇게 평화적인 모습으로 두 번째 보이는 모습의 이재명이 주인공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상국 기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부부가 1박 4일 동안 다녀왔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던 스픽스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두 분께 점수를 어느 정도 주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또 21시간 전에 네. 밤 12시에 새벽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올려놨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재밌겠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 귀국합니다. 여러분의 종합 점수는 이렇게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네요. 자, 21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21시간 됐는데요. 자, 100점이 83%, 90점이 9%, 80점이 2%, 70점이 5%인데요. 야, 저렇게 이제 점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21만 명이 투표했다. 21시간 동안. 그러면 매 시간 평균은 이제 10,000명씩 저렇게 투표를 하신 건데요. 이상호 기자한테 제가 과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것이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 판단. 지금 민심은 저렇게 가고 있다고요. 대통령 100점이다. 90점 이상이 92%, 100점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자, 83%나 되는데요. 역시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준비된 대통령. 너무너무 안아주고 싶은 우리의 입증된 지도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포도조아님 이런 걸 주셨고요.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마음 편하게 찾아봤다. 이재명 정부 너무너무 잘한다. 국민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사자자리님께서 글 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게 다 지금 댓글로 좋아요가 100개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몇 개가 달렸느냐? 무려 900개의 댓글이 달려서 제가 보다가요. 반응 뜨거웠네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야,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 오늘 또 이발소 가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좀 깎았거든요. 이발소 아저씨가 요즘 윤석열 지하에서는 부인이 뉴스 볼 때마다 제발 좀 뉴스 좀 끄라고 했는데 요즘 두 사람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보는 재미가 있대요. 물론 스픽스에 잘 안 들어오실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기대 그리고 호응 점수를 이렇게 후하게 주고 있는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잘 하고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대통령실이 홈피를 오픈했는데 아예 대통령 일정 다 공개하겠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강조했던 스탠스가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선거 때는 경청 투어를 했던 게 이게 모았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책에 반영할 만한 것들 실제로 적용해서 쓸 만한 것들이 정말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굉장히 많은 관심 집중될 때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적극적으로 들어보자. 이게 바로 실증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자, 직접 소통 게시판도 이제 만들겠다. 대통령한테 직접 글을 올리라고까지 하면 이게 이제 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일하기 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업무가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미칠 노릇일 겁니다. 예. 그러나 대통령께서 실제로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굉장히 밝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정말로 즐기실 정도로 그런 부분에 좀 깨어있는 분입니다. 과거 성남시장 때부터 직접 소통하는 시장으로 유명했었어요. CCTV도 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능숙하고 그러면 사실상 실무자는 힘들어지는데 따라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 따라간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보상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선출직이든 뭐 임명직이든 여러분 실력을 출중하게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이다 생각하시고 대통령실에 계신 분 고생 많이 하십시오. 근데 강유정 대변인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던지 해외 나가서 이렇게 좀 이제 대변인으로서 발표할 때 조금 더 그래도 미소를 머금고 하면 좋겠던데 얼굴에 그 피로 피곤 힘든 게 막 드러나서 뭐 약간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 대통령 그보다 훨씬 더 피곤할 텐데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박 4일 일정을 짠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가셨다가 낮에 도착해서
일정 소화하고 밤에 출발해서 밤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스케줄이죠. 예. 조선성님께서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요즘은 대통령님 뉴스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나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야, 청천포님께서도 좋은 걸 주셨고요. 아, 오늘 저희들이 이제 김용현 기소 이끌어낸 방송이 스픽스다. 뭐 이런 건데 우리 기소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네. 그 말을 청천포님이 또 다른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우희숙님께서도 하늘이 대한민국에 내려주신 인재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칭찬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규재 TV의 정규재 대표를 오늘 만났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뭐 그것은 이제 보름에 대한 평가도 하고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당신은 지금 김혜경 여사가 이번에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 보고 정말로 너무 좋았대요.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보다 김혜경 여사가 하는 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딱 대한민국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네. 너무 좀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진보보다 오히려 보수 쪽에서 이제 청와대나 영부인 아니면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김혜경 여사가 훨씬 더 적합하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부장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제 대회에 나갔을 때 대통령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전 정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늘 센터에 서서 윤석열이 받아야만 하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단 말이죠. 근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반발짝씩 항상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과 그리고 인사할 때의 손 모양 그리고 표정,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 뭐 의상까지 다 만족스러운 성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착취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대가 크니까 하는 것마다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겁니까? 실제 어때요? 이제 현장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기대 효과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앞이 너무 이상한 모습만 보여주고 비판거리만 만들어 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일부분 부분 있기는 한데 실제 디테일하게 굉장히 좀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혁기 의전 비서관이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영부인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들이 저는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보도에 아쉬웠던 거 자꾸 그 얘기하게 되는데 이 과거 같으면 대통령 이를테면 외유 순방 보도를 크게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 국가로 돌아왔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주역이 누구인지, 물론 국민입니다만 그 리더가 누구였는지 다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펼쳐진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친밀감, 고도의 미친 친밀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영어도 대단히 잘하셨어요. 실제로 영문과 다녔잖아. 그거 들어봤습니까? 네? 아직 육성은 영어 제가 다 들어봤는데 영어를 영어 발음하는 잘하세요. 거 이제 다 들었습니까? 영어 발음은 썩 안 좋은데 예. 그 히어링과 스피킹 가능하시고, 그리고 책도 이한주 실장이라 옛날에 그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번역서도 내시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또 시장하실 때는 외대 방송대 영문과도 다니셨어요. 한 2년 정도 다니셨고 영어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뭐 영국 대사랑 수상이랑도 이거 악수하자 영어를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몰라요? 못 하잖아. 근데 shake hands. 아니 딱 그러시더라고. 예? I'd like to shake hand with you. 뭐 이렇게 하는 거 자,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shake hands. 딱 그러도 shake hands. 평상시에 쓰는 대화로 이게 진짜 영어예요, 사실은. 길게 할 필요 없어. 딱 그래서 악수하고. 상처받으시는데요. 아니 상처받는 게 아니고 뭐 야. 아니 미국 생활 오래 하면 W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for me? 이런 식으로 안 해. 야 윈도우 오픈 이게 다 교포들 이러고 살아요. 근데 그게 진짜 영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식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저가 관심 있게 본 거는 김혜경 여사였어요. 김혜경 여사 음성이나
행동 거지를 제대로 보여준 영상과 방송과 뉴스가 하나도 없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는 있더라고요. 이제 네? 차에서 내릴 때 막 환호 아니 이렇게 하는 그런 예. 거 가지고 뉴스 리포트를 만들어야 되고 예, 예. 특히 이번에 3번에 걸쳐 가지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첫날 리셉션,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복 한인회, 리셉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장애인 센터 방문. 요 3개 중에서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데 특히 한인회에서는 한 3분 정도 스피치를 하세요. 대본 없이. 그런데 이거는 기승전결이 워낙 완벽한, 정말 사려 깊고 겸손하면서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리고 장애인 센터에서는 그 장애인들과 막 스킨십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막 사람 지나가면 다 이렇게 또 비켜주고 막 이런 하나하나 모습들이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그러면 단지 무슨 한복 입고 한복 뽐냈다 이런 기사밖에 없더라고. 자, 그게 그러면 아니라 이거를 별도 리포트로 해줬어야 그 돼요. 리포트로 뭐 안 했다 치더라도 언론사는 다 갔으니까 영상이 있을 테고. 영상은 다 남아있죠. 대통령실도 영상 그거 촬영해 놓는 거 아닌가? KTV에서 다 올려놨어요. 올려. 네. 그러면 그 안 틀어놓은 거 우리한테 좀 주세요. 우리가 좀 틉시다. KTV에서 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요? 네. KTV 출제 표시하고 우리가 아예 그러면 그렇죠. 제대로 됐던 거 한번 정리해서 내가 김혜지 PD나 김병준 PD 우리 회사에 날고기는 배윤경 PD, 강희정 PD 여러 PD들이 잘 듣고 요즘 일 많다고 고생한다고 저한테 더 시키시는 이야기하시는데 KTV 거 한번 써서 정말로 이게 하이라이트 만들어 올려보자 하는 것은 너무 좋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제 김혜경 여사에 대한 생각도 국민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처음으로 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냥 저절로. 유경수 여사의 어떤 이미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다시 대한민국이 이제 영부인을 얻게 된 그런 느낌. 여사라는 말 이제 오염됐으니까 쓰지 말자. 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오늘 정규재 대표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지만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좀 보태겠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하시는 분인데 이재명 대통령 15일 동안 제일 잘한 것 네. 하나를 좀 꼽아 달라고 하니까요. 국가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상화시키는 것, 국정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것.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안정화를 빨리 시키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이 학습되어 있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잘 끌고 가서 그래서 잘한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상으로 되돌려 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수 농객도. 실제로 많이 망가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그것이 성공함으로써 다시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경제적인 성과도 저는 충분히 이끌어올 수 있다고 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를 시켰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극히 공감한다. 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갱이님께서는 김혜경 여사님은 투피스가 더 잘 어울린다. 지난번 취임 선서 때 너무 단아했다. 좋았다. 예, 이분은 갱이님은 아마 이상호과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상호 기자처럼 호평을 아주 극찬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머슴 진짜 잘 뽑았습니다. 청천보 선생님 이렇게 주고 계시고요. 야 정말로 그나저나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강철 체력이시네요. 홍호성님. 최수정님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 단아한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루르님. 참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다들 기뻐하는데 드디어 국가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라고 했고요. 민생 추경 30조를 투입하겠다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먼저 강유정 대변인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했습니다. 일단 환영의 박수를 우리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민생지원금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된다고 하셨던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이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지금 추경 심사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각 상임위별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국토위도 벌써 3개의 추경 일정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한 후에 본회의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된 후에는 다시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자, 그 기간을 진행이 어느 됩니다.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2주 정도 걸릴 것 2주 같습니다. 보면 이제 지금이 6월 20일로 넘어가니까 7월 초 초 중순에는 정도 이제 하여튼 7월 한 10일 전후에는 이렇게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힘에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국힘에서는 이미 벌써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생회복지원금도 그렇고 실제로 다른 이렇게 뭐 비탕감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벌써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충분히 소명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 부분을 사실상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서 급하게 아마 또 오찬도 제안하시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떨 것 같습니다. 국힘이 그래도 이 정도는 생각이 약간 다르더라도 전격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네. 이거를 뭐 반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뭐 민주당에서 잘 뭐 무찔러 주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막 말한 것 중에 이제 뭐 비탄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형태로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7년 동안 5천만 원인가 갚지 맞아요. 못하고 네네. 있는 분들에게 그걸 없애주는. 네. 사실상의 이제 노동력도 상실하고 실제로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인데 이미 그러니까 비탄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언론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반대할 기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있죠. IMF 때 은행 다 무너졌을 때 국가에서 국민의 재원 가지고 얼마나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은행 다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내가 기억도 못 하겠는데 공적 자금 투입할 때 그때 앞장서서 하자고 한 사람이 아마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선배거나 자기 아버지 때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은행에서 다시 돈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지 말고 깊은 그런 뭐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재정 자체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3주, 한 달 안 된 이 상황에 3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라는 이 시그널은 일단 어떤 역대 정부보다도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이다. 그리고 정치가 앞으로 책임지는 국정을 하겠다라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재정 배분이 권력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추경 예산하는지를 보면 소외계층 그리고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해 쓴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반대하는 그럴듯한 논리적인 주장을 하셔야 될 텐데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평론은 제가 잘 들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질문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것을 뭐 각자 조금씩 걸죠. 한 5만 원 5만 원 요즘 너무 많다. 한 5천 원 정도 걸어서 이상호 기자 이제 평론해 주십시오. OX로 자,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가 된다. 국힘은 끝까지 반대한다. 자, 이상호 기자 일단 답변해 주시죠. 저는 충분히 합의 도출 가능한 수준의 안이 나왔다라고 예.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합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합의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우리 강 대변인은 힘들겠지만 가능해야죠. 아니 지금 뭐냐고 저는 이걸 최소한 우리가 이제 배팅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면 그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볼 때는 야 그냥 민주당 집권여당 단독 통과다 아니면 여야 합의한다 어떤 겁니까? 지금요 강남 3구에 아니, 체납된 돌리지 세금을 다 계산해 보면 예.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면 너네들 지역구 세금 안 낸 거 싹 기한 잡아서 걷어볼까? 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럼 뭔가 조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율이 저는 된다. 어쨌든 오케이, 된다. 어떤 과정이든 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해낸다 그러면 그건 국힘이 해내야 됩니까 민주당이 해내야 됩니까? 국힘은 동의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오늘 대답이 좀 불분명하네요. 어쨌든 전용기 의원은 저도 어떻습니까? 뭐 이상호 기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충분히 합의 가능한 선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한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사실 떼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안도 어떻게 보면 반대하려고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미 반대 입장을 또 낸 부분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정우 선생님 합의 안 됩니다. 국힘이 합의하겠어요. 단독으로 해야 합니다. 막내님은 찬성할 정당이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박종호님도 단독 통과. 그리고 원내대표가 송원석 의원이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반양님 단독 통과 시킵시다. 자, 이건 이제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래도 저는 민주당에서 끝까지 협의를 하고 설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도저히 안 된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그냥 단독 통과하지만 그 전까지 혹시 저 사람들은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포기는 안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이고 이 돈 없으면 실제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돈이 돌게 해야 자영업자들도 살아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밤낮 없이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 자, 그리고 또 더구나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저 내란당은 야당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재정 유지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여당에서 사실 이거 30조를 추경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진짜 감수하겠다는 준다는 거거든요. 건데. 그런 불구하고 정말 진짜 시내 밤에 낮에 나가보면 정말 지금 망해가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위급적 상황에서 CPR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최소한 야당이면은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것이고 더구나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많이 양보하셨어요. 지금 양보를 많이 했다. 그럼요. 그 선택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을 아주 기막히게 믹스를 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요거 반대하면 진짜 돌 맞을 겁니다. 돌 맞을 것이다. 그래도 돌 맞을 것이다라는 전제보다는 끝까지 설득하는 집권 여당의 저는 리더십 또는 집권 여당의 그런 좀 역할,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 22일 날 그 여야 원내대표 오찬을 제의하셨고 네. 아마 저기서 거부할 이유는 없는데 예. 대통령이 충분히 오찬을 통해서 마카롱이랑 롤러한테 한 또 테크닉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양쪽이 다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어떤 부분은 이것은 전격적으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니까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정치가 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힘도 정말로 다시 태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하고 저는 5,000원 합의한다에 걸겠습니다. 합의 안 하면 이제 그날부터 진행은 이상호 기자가 하거나 아니면 전용기 의원이 좀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5,000원 건다. EJK님은 국힘당이라서 X에 5,000원 겁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차 추경으로 20억을 이렇게 오늘 심의 의결한 것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에 선택하고 네. 현금 지급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4개월 안에 써야 되는 걸로 일단 주기 때문에 4개월 안에 다 이제 소비가 되겠죠. 최대 29조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이제 역대 최대인 29조 원으로 늘리고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5대 분야의 할인 쿠폰도 780만 장 제공을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지역구 가면 지금 이거 나오는 것 때문에 엄청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좀 정치적인 논란으로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란으로 볼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돈이 돌아야 네. 결국에는 걱정도 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새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실제로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자신 있다 비교하라 그리고 스픽스몰 이 공동구매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는데요. 제 얼굴이 나오더라도 너무 피곤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공동구매 과일입니다.
자, 특 사과 1kg, 하우스 밀감 500g, 완숙 토마토 1kg 21,900원 가격 자신 있습니다. 품질 비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이 가격 만날 수 없는데요. 자연성김에서 특별하게 스픽스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형마트와 대형 편의점, 온라인 대형마켓에 수백억 원을 납품하고 있는 첨가 전문 회사입니다. 자, 오늘 21,900원에 저렇게 공급하면 가격 그리고 품질 확실하게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품질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품질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가격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중간 유통 마진을 모두 없애고 거기에 무료 택배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사과 1kg, 하우스 밀감 500g, 완숙 토마토 1kg 21,900원에 온라인 쇼핑몰이든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다. 택배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주문해서 직접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네, 1000세트 한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더 많은 세트를 한다면은 이익이 하나도 없어서 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픽스몰 화이팅! 화이팅! 어제 저렇게 이제 광고를 해보니까 500세트 팔렸어요. 아, 그래요? 오. 예, 그래서 와. 이제 지금 오늘까지 이제 1000세트 한정이니까 꼭 팔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여러분들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격 품질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다. 비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회사가 1년에 한 700억 정도 이마트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과일만. 우와. 그 회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전문 우리 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상대로 하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광고를 보고 있던 강미정 대변인 말이 정경환 대표 얼굴 보니까 야 정말로 죽을 정도로 피곤한 모양이다. 꼭 좀 찾아야 이재명 되겠다. 대통령 왔다 가신 것처럼 예? 왔다 간 것처럼 얼굴이 굉장히 뭐 강기훈 비서실장 뭐 따질 게 아니네요. 아니, 강훈식 비서실장 그러니까 따질 저 거 아니네요. 정도로 제가 지금 얼굴이 안 좋다라고 하니까 오늘은 뭐 동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21,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파는 거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근데 좀 항의가 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그러면 저 세트 맛이라도 좀 보여주시던가. 그 방송 끝나고 보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아, 우리 먹으면서 우리가 진짜 어제 그렇게 하니까 네. 이제 방송 시간이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아, 루즈해져서 늘어져서. 먹는 데 어쨌든 쓰였구나. 오늘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과일 직접 주문해 드시면 이마트 좀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어쨌든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고 품질 좋다라는 확신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바로 김용년의 석방을 오늘 막아낸 것 때문에 천만다행이다라는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26일 되면 풀려날 줄 알았는데 이상호 기자 이제 이렇게 막아낸 것은 추가적으로 나올 여러 사람들 여인영, 뭐 이진우 이런 사람들 계속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막아냈다고 아직 뭐 단정하기는 이제 그 또 법원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저는 그 내란 특검과 이제 관련해서 임명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하는지 여부가 향후 내란 특검의 성패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기조를 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 이렇게 일단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스픽스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해서 실제 구속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도 했을 네. 것 같은데 이거 풀어주는데 왜 못 막느냐 민주당이. 근데 약간 분위기가 어쩔 수 없다. 지금 다른 길이 없다. 직연이가 말 안 듣는다. 검찰이 말 안 듣는다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지금 특검에서 조은석 특검이 나서면 수사권 지휘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조은석 특검에서 답이 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했던 분이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 인터뷰도 한 20만 회 이상 좋아요가 됐던데 일단 짧게 저희들이 정리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번 주 중으로 즉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픽스에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나가서 이거는 너무 이상하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는 욕을 먹어야 되고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 할 수 있는 게 없다. 석방되는 거 어쩔 수 없고
조은석 특검이 좀 빨리 어떻게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 그 양반은 뭐 했습니까? 주말에 박세현 그 특수본 본부장 만나고 다 해놓고 이 신병 확보 조치부터 빨리 착수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스픽스에서 이제 제가 난리를 치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으니까 부랴부랴 한 거예요. 예. 조은석 특검은 스픽스가 그리고 언론이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 사람. 자,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논쟁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의견이다, 주장이다라고 이제 보고, 어찌됐든 이제 막아냈으니까, 이병철 변호사는 이거 좀 너무 늦었다. 초기에 조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 났습니다. 주기현 재판부에서 결판 봐야 됩니다. 재구속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이거는 구속 예. 이제 어렵죠. 그 더 이상 풀어주기 어렵다고 보고 풀어주기 어렵다. 그러면 두 가지 혐의를 이제 증거인멸하고 이제 넣었습니다. 공직방위죠. 예, 예.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반란죄로 사실 그 기소할 맞아요. 것을 이제 이병철 변호사께서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예. 이제 윤석열 공소장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쉽긴 한데 뭐 다른 또 조은석 특검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뭐 민주당 의원들 욕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번에 내란 특검 만들면서 그 준비기일 20일 동안에 수사권 행사할 수 있도록 사실 법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사실은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옆에 있는 죄로 제가 대신 말씀하겠습니다. 예. 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분 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속시켜야 된다, 재구속. 근데 어쩔 수 없다. 요렇게 지금 의견이 솔직히 좀 갈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현이 석방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네. 대부분의 의원님들, 그러니까 저는 반대 의견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도 나왔던데 아직까지 숨어 있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구속 취소가 되고 나면은 만약에 석방이 되고 나면은 어떠한 증거 인멸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재구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구속이 아니고 구속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견이 엇갈리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사실 믿기는 했습니다. 반드시 추가 기소를 할 것이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만약에 지기현 재판부에서 이것을 뒤집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바로 재판부 기피 심판도 저는 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그래도 조금 믿겨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말씀도 맞고요. 네. 또 제가 취재해보니까 실제 내부에서는 이게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재구속해야 된다는 의견은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지만 지금 1시간이라도 빨리 재구속 조치를 내서 탈옥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다. 대책이 없다. 조은석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 실제 이제 취재가 된 내용이어서 그럼 오늘 제가 이제 그렇게 취재를 좀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지기현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주시죠. 지귀현 구속 사유가 판사는 된다 안 된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인물이 내란 특검에서는 김용현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김용현에게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탈옥한다. 얘 내보내려고 그런다. 왜 안 막아? 빨리 좀 다른 건수로 기소해서 탈옥을 못하게 해야 돼. 이런 입장을 보이시는 건데 사실은 김용현은 군사 반란을 도모했던 그러니까 내란을 같이 벌였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김용현 말고 김건희 이번에 3차까지 소환 통보했는데 거절했죠. 윤석열 거절했죠. 그러니까 다 같이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한 명만 다시 재구속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재구속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 김용현을 탈옥시키는 건 반드시 막아야 돼라고 한 사람에게만 굉장히 분노가 지금 예. 몰려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내란 특검 전체의 숲을 한번 다시 보고 예. 계획들이 분명히 다른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냉정하게 생각해요. 와서 지금 조은석 특검 100% 신뢰합니까? 아니면 계속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감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그렇죠. 나온 거 아닐까요? 그냥 뒀으면 풀려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예, 크게 신경 안 썼을 것이다. 자, 조은석 특검을 믿자라고 하신 것에 동의를 네. 하지만 네. 그냥
뭐 계속 지켜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내팽겨 추구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언론의 검증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검증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믿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들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란 행위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는 또 계엄이라는 이 비상식적인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특검해야 된다 주장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지금 특검을 믿고 우리가 계속 감시는 하되 예의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봐야 된다. 앞으로 저는 줄줄이 사탕으로 충분히 구속 기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안도 그렇게 만들어 놨고 실제로 특검이 있는 와중에 재판을 끝내야 될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란 주요 임무업 종사자들도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감시는 해야 된다 자, 말씀드립니다. 이상훈 기자, 조은석 특검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다 마찬가지죠. 아, 그렇죠.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불안하죠. 좀 견해심. 불안하다. 사실 뭐 우리가 대통령 말고 뭐 특별히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판단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감시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기소로 이어진 것이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예비적으로 20일 동안에 수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검찰 왜 고등검찰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왜냐하면 이제 검찰들이랑 계속 뭐 살을 맞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도 셀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기자들도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거기는 출입 기자들이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란 특검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실 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내란 특검이 막 잘 달려가. 우리도 좀 그거 보고 박수 좀 치고 있으면 안 되나? 대통령 지금 그 부부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딱 쳐다보면서 박수 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뉴스도 보고 싶고 좀 스트레스 덜 받는 3년 동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났는데 그럼 내란 특검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으면 조은석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정말 하늘에 내려준 기회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계속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떨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안 믿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한 믿음을 주고 감시하고 그런 활동들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상황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만큼 내란 세력이 저항이 심했고 이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써버리고 사실상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감시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속 기소가 연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아마 출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만 믿고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보다 참고로 전용기 의원이 한 띠동갑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불안한 게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원래 잘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 비판하는 것이 맞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기대라는 것보다는 감시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권한 가진 그 정말로 특별검사 님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없는 죄 만들어 내어서 탈탈탈 털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조은석 우리 특별검사님이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쿵쿵따리 쿵쿵따님도 이렇게 댓글 주시고 노길주님, 아르미님, 박종호님, 학혜님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도 김도희님이 또 이렇게 댓글 좋은 걸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수빈님 고맙고요. 그리고 행복회장님도 고맙습니다. 방송 이렇게 쭉 달려오다 보니까 1시간이 쑥 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픽스 공동구매 선착순 제철과일 세트는요. 지금 화면의 좌측편에 올라와 있는 태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 제철과일 세트 누르시면 바로 여러분들 주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도 또 댓글창 상단에 공동구매 선착순 특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 주문하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자 저희들이 지금 태그와 또 우측 상단에 댓글창 올려놓고 있으니까 구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더 착한 보험 파트너서 오랫동안 정말로 친구처럼 저희들 광고주로 저희들 도와주고 계신 분입니다. 1644-1236인데요.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요. 그리고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 또는 010-7612-3303으로 여러분들 카톡이나 문자 상담 예약 24시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오랫동안 정의롭게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청년 사업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서 필요한 분들 꼭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기자 이렇게 오늘 달려왔는데 방송 재미있었는겨? 여기 안동말입니다. 재미있었는겨? 특종 준비하려고 해서 준비했는데 물어보지 않으셔가지고. 아니요, 특종 지금 해주십시오. 특종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네. 그 ECT라고 하는 치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우울증, 만성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충동, 거식증 뭐 이런 증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방법인데 좀 영화에서 위험해요. 본 것 같아요. 네, ECT라고 Electro Convulsive Therapy라고 뇌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끔찍하죠, 사실. 그래서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 쪽에서 최근에 이제 그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유명인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서 성공 사례가 전해지면서 요게 이제 요새 좀 진행이 핫해졌나요?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사람 때문이죠. 김건희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병원에 들어갔을까와 관련해서 실제로 김건희의 그 지인과 관련해서 의료 지인과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치료를 받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산병원에 처음 소화기계 내과로 들어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지금 넘어간 상태라고 하는데 그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지금 40km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 거식증 같은 그런 증상이 지금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딱 맞아요. 그 ECT 치료를 받는 그 스텝을 지금 축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허가를 해줘야 또 받을 수 그럼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 거야. 메디컬 레코드가.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냐? 이 ECT 치료가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있기도 하고 막 끔찍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공식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기억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든가 극단적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 1년이 통째로 날아간다든가 기억이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요거를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하게 되면 검찰 특검 조사 그냥 쌩깔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 김건희 입장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일반인이라면 안 받고 싶겠지만 자기가 들어가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든 이 특검 수사를 피하는데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제가 주변에서 제보를 받고 있어서 지금 특검이 90일 플러스 60일 5개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지금 빌드업하고 치료받고 그게 한 달, 2달 걸리고 기억상실이 오면 회복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 또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금 기한을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 마지막 카드로 김건희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주변에서 의료계에서 제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ECT라는 것이 전기 경련 치료인데 네. 이제 우울증 이런 거 치료법인데 이걸 계속하면 기억상실증을 유발할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을 이용하는 거지. 이용해서 수사를 피한다. 수사를 피한다. 물론 김건희가 기억 안 난다고 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잘 돼 있으면 의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실체로 진실이잖아요. 네. 김건희가 양심 고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실체가 다 드러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기억 안 난다고 쌩깔 수 있는 아주 명분이 효율적인 생기네요.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뭐 ECT 치료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ECT 말고도
대증적으로 상담 치료, 약물 치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ECT로 가는 건 막아야 된다. 자, 그 취재를 하시면서 실제 지금 현재 병정의 상태는 어때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꾀병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산병원 의사들도 명색이 의사인데 그 전혀 메디컬 레코드라든가 사전 치료 경력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한 서류적으로나 검사 데이터로는 의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입원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상태가 안 좋은 거네요. 상태가 정상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봐야 불안증은 돼요. 계속 이제 겪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취재를 통해서 네네. 들었는데 약을 계속 먹어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해져서 입원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ECT라는 정기경련 치료를 통해서 그걸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이를테면 의학적인 소견은 의사가 하는 거고 여에스더 의사 아세요? 예예 여에스더 의사. 예. 그분도 그 치료를 받았다라고 공개적으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취재하고 있는 부분이 여에스터 그 원장과 김건희와의 관계인데 둘이 좀 교분이 있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여에스터 원장 측에 제가 확인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만약 둘이 안다면 여에스터 원장이 오랜 우울증으로 그 치료를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정보가 김건희 측에 전달이 됐겠네요.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말 나온 김에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건희 지금 평택에서 뭐 큰 거 터질 거다, 큰 거 터질 거다 장성철 소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번에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것 중에 요인이었다? 일단은 그건 장성택 씨한테 물어보시면 예, 될 것 장성철 같고, 소장한테 직접 예. 물어보는 게 맞다. 그리고 사실 그 검찰의 최종 소환 조사가 통보되고 한 서너 시간 뒤에 입원했다라고 하거든요. 일단 직접적인 병원행 또는 그 병원행으로 이어진 컨디션의 변화는 내란 특검의 수사가 네.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제 김건희 스스로 본인의 종말이 어떻게 지금 예고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사회국리를 하고 있을까요? 감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나는 여기서 끝이다라는 생각은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창원산단이 그냥 커뮤니티를 통해 돌다가 실제로 드러났잖아요. 명태균 씨 통해서. 지금 평택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더 불안해지고 위축된 것 같은데 평택시장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 시장을 김건희 씨가 공천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무역지구, 그 지구 건설하면서 그 안에 기업을 하나 작은 거를 인수했는데 그게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명의로 돌려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네. 이 평택이 평택항 마약이다 아니면 뭐 기업 비리다 혹은 공천 개입이다 평택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김건희 씨는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지금 그냥 언뜻 들어봐도 최근에 나온 것도 한 5가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선라이즈 마약 예. 밀수 의혹 있고 그다음에 평택 시장 공천 개입 설이 있고 그리고 평택 자유무역지구에서 자기 오빠 이름으로 뭘 하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이 있어서 우리가 땡땡이다 이렇게 지금 추론하는 건 좀 과한 면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으면 말 꺼내지 말까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댓글로는 많이 올라옵니다. 평택항, 그거는 좀 더 확인을 관세청 그건 뭐 이런 확인해야 것도 있으니까 됩니다. 어쨌든 예. 김건희가 이제 결국에는 불려가서 조사받을 텐데 김건희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실직고 하든 말든 이제 저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요즘 막 김건희 윤석열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괴롭다는 분도 많은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까지 열심히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전용사를 시청해주신 국내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용기 의원 어렵게 모셨는데 박수로 우리가 오늘 감사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하고 있는 고발뉴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고발뉴스 팬들 지금 들어와 계신데 고발뉴스 화이팅입니다. 자, 박수.
강미정 대변인 조국혁신당에서 지역위원장까지 맡고 계신데 주말에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주말에 열심히 돌고 있는데 민주당과 손을 잡긴 잡았는데 어떻게 하실지 많은 국민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본인의 역할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신 있다 비교하라 역전의 용사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역전의 용사들 화이팅 하면서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